애플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자, 애플이 9월 12일 여기 나오죠. 자, 애플 이벤트를 통해서 아이폰 15, 아이폰 15을 비롯해서 몇 가지 제품에 대한 공개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는데요. 자, 그런데 말입니다. 제가 썸네일 제목을 통 큰 베팅이다라고 적은 이유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일단 출하량을 줄이지 않았습니다. 두 번째는 가격을 올렸습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가격이 얼마다라고 딱 못을 박는다던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애플이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제 12일 날 이야기하고 있죠. 일단은 애플의 생산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하청업체들의 부품 주문 보면 어느 정도 좀 알 수가 있잖아요. 자, 아시다시피 애플이 올 하반기 아이폰 생산량을 일단 부품 공급 차질의 우려가 좀 있지 않습니까? 중국의 문제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달에 일단 우리 9월 달에 아이폰 출시한다 못 박았고요. 두 번째는 기존 계획대로 8,700만 대를 유지할 것이다라고 지금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올 4분기에 아이폰 15 전체 생산량의 70%가 집중되고 이 4분기 프로 시리즈 생산량이 3분기 대비 약 3배 증가할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애플의 이 통 큰 베팅이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자, 일단 여기에 대한 답을 하기 전에 그렇다면 애플은 왜 생산량의 목표치도 줄이지 않고 두 번째 가격을 동결도 아닌 인상을 시키는 전략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 이에 대한 것들을 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일단 보면 오케이. 자, 요즘은 조금 흐린데요. 여기 좀 보이시면 자, 올해 2023년 자, 전 세계 스마트폰의 지금 랭킹 순위를 기록해 놓은 거거든요. 자, 조금 한국 사람으로서 좀 충격적 결과가 나왔는데요. 보십시오.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아이폰이 휩쓸었습니다. 이게 뭐야? 보이시죠? 랭킹 10인데 1위부터 4위까지가 다 아이폰이 휩쓸었어요. 다 휩쓸었어. 그 다음에 5위부터 9위까지가 삼성 제품들. 여기 보이시죠? 삼성. 이건 다른 색깔로 좀 한번 해볼까요? 여기까지가. 그리고 심지어 아이폰 11이 언제 뗄 거야? 아이폰 11이 10위를 차지하고 있어요. 야, 도대체 다른 회사들은 굴욕이죠, 굴욕. 아이폰 11 나온 지가 지금 몇 년 전이죠? 자, 여러분. 자, 요거를 딱 보면 애플이 왜 이번에 가격을 높이고 생산량을 줄이지 않은지가 좀 나오죠. 그렇죠? 애플의 구상은 일단 이랬던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여러분, 애플이라고 지금 리세션이 다가오고 있고 경기 침체가 이어지고 있고 사람들이 특별한 게 별로 예전에 비해서 없어진 스마트폰의 교체 시기를 늦출 거라고 하는 거를 모르는 게 아니죠. 근데 여러분, 애플이 누굽니까? 저는 애플은 특히 팀 쿡은 뭐 경기와 상관없이 어찌됐든 우리들의 지갑을 우리들의 카드를 긁게 만드는 정말 도깨비 같아요. 도깨비. 어떻게 하든지 돈을 쓰게 만들잖아요. 영업의 귀신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플의 전략은 이번에 가격을 뭐 100불을 높일지 뭐 어떤 거는 지금 한국 돈으로 300만 원이 넘어갈 것 같다 그러는데 100불을 높이든 200불을 높이든 일단 어차피 있는 자들은 산다. 어차피 없는 자들은 미안한 얘기지만 없는 것들은 아이폰 못 사요. 저 아프리카의 저 가난한 분들은
그러니까 애플은 자기네들의 충성 고객들이 돈 100불, 1, 200불에 아이폰을 안 사고 뭐 삼성 전화기로 가라, 그게 아니라는 것. 그리고 이게 만약에 1등이 삼성이고 뭐 2등이 애플이고 3등이 또 삼성이고 그랬다라고 한다면 애플 입장에서도 심히 고민했겠죠. 근데 말입니다. 이걸 딱 보면 알 수 있죠. 1위부터 4등 4위까지를 애플이 다 휩쓸고 있는데, 그렇죠? 1위부터 4위까지 다 휩쓸고 있는데 가격을 동결시킨다고 그게 오히려 아이폰 판매에 도움이 될까? 아니라고 본 거죠.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이죠. 제가 봐도 천재 같아요. 어차피 살 사람들은 산다 이거죠. 살 사람들은 산다. 안 살 사람들은 100불이 아니라 200불이 싸게 나와도 안 산다 이거예요. 삼성 반성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칠판 수업을 좀 한번 진행을 해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 사후 이후에 그다음에 팀 쿡이 애플의 CEO를 맡고 있잖아요. 팀 쿡은 아시다시피 스티브 잡스 같은 그런 혁명에 가까운 혁신, 그럴 능력이 없죠. 팀 쿡이 잘하는 건 뭐죠? 판매. 저는 지난번 애플의 실적 발표를 보면서 한 가지, 야, 참 그래도 애플은 대단하다라고 생각한 게, 애플의 수익의 상당 부분, 그러니까 이제 제품을 팔아서 제품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래서 얼마 팔았나 같은 건 발표를 안 한다 그러잖아요. 아이폰 뭐부터 시작해서 뭐 맥북부터 시작해서 뭐. 근데 그거를 애플의 서비스 인컴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날파리 잡았다. 서비스 인컴으로 메이크업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애플의 서비스 인컴이라는 게 뭐냐? 네, 애플의 앱스토어, 그렇죠? 뿐만 아니라 아이폰 6 때부터, 6 제 기억이 맞다면 아이폰 6 때부터 애플이 스크린, 그다음 배터리 교체, 스크린 깨진 거에 대한 리페어 서비스를 시작했어요. 그 전까지는 여러분 미국에서 보면 애플 스토어 바로 앞에 스크린 리페어 해주는 그 리어카가 있었다니까요. 사설 리어카가. 대박이죠. 대놓고. 근데 아이폰 6 때부터 애플이 이 두 가지에 대해서, 그 전까지는 애플은 그렇죠. 리퍼비시 폰으로 교체해주는, 돈 더 받고 하는 전략을 취했었는데, 왜? 점점 리페어 시장이 커지는 걸 보면서 애플이 뛰어든 거죠. 또한 여러분 아시겠지만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는 케이스 같은 거 애플에서 안 팔았어요. 근데 지금 여러분 애플 매장 가보십시오. 뭐 아마존, 이베이 가격과는 비교도 안 될 어마무시한 가격에 별로 이쁘지도 않더구만 아이폰 케이스를 출시와 함께 파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게 다 서비스업, 특히 이제 어플, 여러분 기억나시죠? 메타가 왜 훅 갔었죠? 많이 올라왔지만 애플이랑 맞짱 뜨다가 앱스토어 그 때문에 맞짱 뜨다가 제대로 팽당해가지고 그때부터 날아갔었잖아요. 한 1년 전인가. 이처럼 이러한 진짜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애플의 서비스업을 통한 인컴이 점점 늘어나면서 지금은 이제는 애플의 주 수입의 당당히 한 기둥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나만 놀랍나? 이게 이제 애플의 성장성에 대해서 항상 의문을 갖고 여전히 팀 쿡을 좀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애플을 사랑하는 애사모들, 애플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 있겠죠, 전 세계적으로. 애플 매니아들은 사실 그래서 테슬라 쪽으로 많이 갈아탄 경우도 많죠. 사실은 일론 머스크의 그 괴짜 같은 모습을 싫어하면서도 세계가 열광하는 것은 바로 스티브 잡스 사후 이후에 그 자리를 꿰찼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애플의 성장성은 이미 오래전부터 점점 감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애플이 물건을 잘 못 만들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 스마트폰 생태계는 이미 한계에 다다랐죠. 여러분들 인정하시죠? 뭐 카메라가 3개 구멍 달린 것, 카메라 기능 향상, 이번에 뭐죠? 차징 C 케이블,
근데 그게 혁신이라고 할 수 있나요? 뭐 색깔, 뭐 바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애플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마켓 자체가, 그 생태계 자체가 점점 축소화되고 있잖아요. 왜냐면 사람들이 이제는, 그쵸, 특별히 새로울 게 없는데, 뭐 경기가 좋으면 모를까, 특별히 새로울 게 없는데 멀쩡한 전화기를 놔두고 새로운 전화기를 갈아타는, 물론 뭐 그런 건 있었어요. 새로운 전화기 바꿀 때마다 데이터 옮겨야 되지, 카톡 다시 깔아야 되지, 뭐 다시 깔면 예전 내용 다 지워지지, 그런 것들은 이제 기술적으로 많이 보완했거든요. 이제는 보면은 그대로 통째로 이렇게 막 옮기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그쵸. 그다음에 카톡도 지웠다 다시 깔아도 예전 기록들이 또 그대로 다 있더라고요. 물론 그 카톡을 애플이 한 건 아니지만, 그러한 사람들이 왜 새로운 전화기를 안 바꾸는가에 대한 연구를 했겠죠. 거기에 한 솔루션을 제시를 했지만, 문제는 그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한두 푼도 아니고 이런 비싼 전화기를 매년마다 바꾸게 하는 거에는 이제 한계가 있다는 거죠. 물론 이제 애플 충성도 높은 애플 매니아들은 하겠지요. 자, 좀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애플이 100불, 200불 낮춘다고 아이폰을 살 사람이 안 사고 안 살 사람이 사는 게 아니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거고, 또 한 가지는, 자, 저는 조금, 이건 이제 제 내피셜인데요. 테슬라를 본 것 같아요. 테슬라와 명품 생태계를 본 거. 테슬라가 가격 인하할 때마다 어떻죠? 그렇죠. 가격 인하할 때만. 그렇게 보면 테슬라는 아직 애플에 비해서는 자신들의 완벽한 테슬라의 충성도 높은 테슬람이라 그러죠. 그들을 형성하지 못했다고 봐야죠. 형성해가는 과정이라고 봐야죠. 테슬라 가격을 인하할 때마다 어떤 일이 벌어지죠? 주가가 출렁이는 것뿐만 아니라, 내려가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들의 머릿속에 테슬라는 명품 자동차다라는 생각은 없어요. 뭐 오토파일럿이 완전히 완성되기 전까지는. 그렇지만 전화기 세계에서는 어떻죠? 단말기 세계에서 명품은 애플이죠. 한때 중국에서 뭐 저가폰 하웨이라든지 뭐 샤오퐁이라든지 막 이번에도 뭐 하나 만들었다던데. 하지만 여전히 중국에서 현지를 물어보면 있는 자들은 애플 아이폰 쓰고, 대다수의 없는 인민들은 자기네들 회사 쓰고, 그 시장이나마 좀 잡으려고 하고 있었다가 삼성은 이제는 거의 철수한 걸로 알고 있는데, 불경기의 명품 에르메스, 샤넬 명품 기업들이 가격을 더 올릴수록 매출이 더 늘어난다는 것을 애플은 보았겠죠. 예. 명품 가방은 정말 갖고 싶은데 돈이 없어서 카드를 긁는 분들 아니면 상류층을 대상으로, 있는 자들을 대상으로 한 판매 전략이었으니까요. 자, 여러분, 과연 이 애플의 베팅이 먹힐 수 있을까요? 일단은, 자, 지난번 애플이 무슨 그 이런 비슷한 이벤트 하나 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는 아직도 두 눈에 선명합니다. 팀 쿡이 나와서 디즈니를 언급하고, 디즈니하고 이제 무슨 파트너십, 유니티를 언급하고 할 때마다 디즈니 주가가 막 급등하고, 유니티는 그때 중간에 언급당해가지고 아마 홀트가 났나 그랬을 거예요. 깜짝 놀랐죠. 여러분, 이번에도 주목을 하셔야 됩니다. 한 달 동안의 애플의 모습을 보면 좀 고개가 갸우뚱거리죠. 그러니까 제가 이번 영상을 만들게 된 계기인데, 작년 같았으면 당연히 먹힌다, 성공한다. 기사를 보니까 여전히 최근 몇 년 동안 가장 많이 팔린 전화기가 아이폰 14 프로 맥스라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애플 보세요. 한 달 동안 마이너스예요. 이게 9월달 출시를 앞둔 애플의 모습이 지금까지 이런 적은 없었거든요. 이게 좀 불안한 거죠. 이것만 불안하냐? 자, 보세요. 그래도 뒤늦게 시동이 걸려서 171불에서 애플의 그 지독했던 저항선 180불을 깨고 올라오긴 했지만 거래량이 잘 붙질 않네요. 지난 금요일 같은 경우 도치가 나오면서 평균 거래량에도 미치지 못하는 걸 보게 돼요. 56.08 에버리지 볼륨인데 45.77. 예전 같으면 전고점을 넘어섰겠죠. 200불 위에서 날아다니고 있었겠죠. 이 외에도 퀄컴이라든지
애플 아이폰의 그 하청 기업들 한국도 많잖아요, 그렇죠? LG 그 디스플레이라든지 쪽들을 보면 상당히 지금 예전 같지 못하고 거의 바닥을 기고 있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자, 우리가 섣불리 애플의 이번 도박과 도전이 성공한다라고 예측하기 힘든 게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한 가지 여러분 기술적 팁 드릴까요? 스파이도 마찬가지지만 애플도 갭을 반드시 메꾸는 종목이거든요. 보이십니까? 실적 발표하고 하락했던 이 갭을 드디어 지난주 금요일부로 다 메꿨네요. 메꿨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시다시피 애플은 계속해서 자사주를 매입해가지고 소각시켜 버리면서 주주들을 끝까지 책임지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번 애플 이벤트에서의 아이폰 15 출하량을 줄이지 않고 가격을 높인 전략 과연 먹힐 수 있을까요? 조금 더 지켜보면서 새로운 소식이 나오면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희 영상이 도움이 됐다고 한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눌러주시고요. 저희 회사가, 제가 갖고 있는 회사가 애플 아이폰 또 관계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냥 뉴스 보고 만드는 유튜버들보다는 훨씬 더 미국 현지에서 참고로 이번에도 1차 출시국에 한국은 빠져 있습니다.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좋아요, 구독, 알림 통해서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